드디어 2차 방정식을 끝내는 날입니다. 너무 설렙니다. 드디어 니네 마지막 한 단원 2차 함수 제외하고 다 끝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뭐 우진쌤한테 얘기 들었겠지만 선행이 다시 요대로 묶일 거야. 대신 니네 이제 선행 때도 진도 빨리 나가서 이것만 알고 있어라. 다음 주부터 선행이 이렇게 다시 묶일 건데요. 이렇게 다시 묶이는데 대신 내가 이렇게 묶은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 이렇게 묶은 이유가 있어요. 저반이랑 진도를 다르게 갈 겁니다. 저반이랑 아예 이제부터 선행, 현행 싹 다 차이 둘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다시 묶었고요. 3월부터 다시 묶어서 갈 건데 잘 들어. 그러니까 원래 수요일에 쟤네랑 같이 듣던 애들이 다 월요일로 다시 편입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저쪽이랑 아예 그냥 구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저반이랑 아예 다르게 갈 거야. 그래서 니네는 4월 중순까지는 계속 선행 진도 들으세요. 어차피 나한테 계속 이제 3번 돌려. 3월달에 한 번 3학년 1학기 거 처음부터 밥으로 싹 다 돌린 다음에 4월달에 시험 대비 교재를 한 번 더 돌려야 돼. 그러니까 니네 나하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아주 이미 지겹도록 볼 겁니다. 이제부터 많이 지겹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 때까지 그 시험 대비를 한 달 전부터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우진쌤한테 월요일에 말씀을 드려놨어요. 너네는 4월 둘째 주까지는 선행 진도를 쭉 뺄 겁니다. 그러니까 3, 4단원을 3, 4월 달에 해가지고 끝낼 거야. 2단원은 안 했으니까. 3, 4단원을 4월 달까지 해가지고 다 끝낼 거야. 내용이 별로 없어서 경우의 수 행렬인데 가능해요. 그래서 경우의 수 행렬이라서 그게 싹 다 가능하니까 3, 4월 달에 끝내고 5월 달에 저기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시작할 때 나도 똑같이 2차 함수 시작할 거야. 됐니? 그래서 2차 함수를 선행, 현행에서 같이 받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현행 수준에서 할 수 있는 2차 함수의 최고 난이도까지 다 볼 거고 선행에서 더 연결할 수 있는 2차 함수 내용까지 싹 다 연결 지어가지고 둘이 장단에 맞출 거예요. 그러면 니네 기말고사는 선행, 현행으로 2차 함수 2번 보잖아. 그럼 이미 그걸로 끝이야. 니네 기말고사에서 못 볼 수가 없어요. 고1 것까지 다 배우고 들어가면은 2차 함수 중학교 때 나오는 수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것까지 다 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대신 5월달에 너네가 선행 때 2차 함수 부분에 나가거든요. 무조건 나갈 거기 때문에 나도 고등학교 거를 구별하지 않고 선행 때도 다룰 거예요. 최대 최소를 다루진 않아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너네까지는 안 배워 중3 때. 근데 니네 바로 밑에 애들부터는 중3 때 최대 최소를 배우거든요. 걔네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걔네가 다시 돌아와서 니네 바로 밑에 애들부터는 최대 최소를 배워야 돼요. 근데 너네는 안 배운단 말이야 그거를. 그러니까 너네는 그걸 어차피 안 배우니까 빠져. 그럼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2차 함수 성질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어렵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도. 왜냐? 거기서 너네가 2차 방정식이랑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내가 다 끌고 와서 심화 개념으로 다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싹 다 정규 때도 다 해줄 거니까 선행 때 이제 좀 3월부터 반 분리 되잖아. 그래 4월까지는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그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된다 치자. 경우에서 행렬은 어차피 내가 똑같이 해야 되니까 내가 어차피 나중에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경우에서 행렬은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된다고 내가 얘기해줄게. 대신 5월달 거는 선행도 좀 열심히 하세요. 알았지? 5월달 거는 선행도 좀 진짜 제발 열심히 하세요. 선행께 어느 정도 받쳐줘야 내가 하는 심화 개념들이 이해가 될 거야. 나는 고등학교 거를 끌고 와서 얘기할 거니까. 됐니?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거를 좀 끌고 와서 얘기할 거고 어차피 그 5월달에 하는 내용을 니네 2학기 되면 어차피 다시 해야 돼요. 공통수학일에 어차피 너네 어차피 나오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공통수학일 처음부터. 싹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생각하는 공통수학의 학습 수준이 다른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학습 수준이랑 같겠지만 내가 조금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 우진쌤이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좀 더 요구가 셀 거예요. 뭔가 강조하는 거 그리고 뭔가 좀 의도하는 것이 뭔가 좀 세분화가 돼 있을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좀 다각도로 좀 볼 수 있는 공통수학의 시각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쨌든 좀 열심히 좀 하세요. 알았냐? 선행 때 좀 제발 좀 열심히 들어. 3, 4단원은 내가 그래 100번 양보해서 몰라도 된다 칠게. 3, 4단원 어차피 선행을 하나 안 하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3, 4단원 몰라도 돼. 경우의 생렬인데 어차피 나한테 하는 게 똑같아. 아니 몰라도 되거든? 걔는 몰라도 돼. 근데 1, 2단원 내가 나가고 있는데 니네 멍 때리고 빼 이러고 있으면 내가 속이 터져요. 그러니까 그건 좀 열심히 좀 하세요. 1, 2단원은. 알았죠? 지금 이제 3단원 한 다음에 니네 1단원 끝났지? 다. 1단원 끝났지? 오늘. 인수분해. 오늘 인수분해 끝났죠? 좀 남았냐?
그거까지 하면 다 한 거야. 조리제법 해가지고 한 거 했으면 다 한 거야. 나머지 뒤에는 활용 문제들이야. 다 한 거야, 다 한 거야. 조리제법 이용한 인수분해까지 했으면 끝났어요. 좀 열심히 좀 하십시오. 내가 현행 때 선행 덕 좀 보려고 했더니 니들 맨날 다 후행 이러고 와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해주느라 굉장히 힘들거든요. 좀 열심히 좀 들으세요. 알겠니? 물론 안 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내가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래도 알겠지? 나 맘 편히 심화 개념 좀 얘기 좀 하게. 알았죠? 항상 그거 할 때마다 그래서 눈치 본단 말이야. 솔직히 나 월요일 거 할 때 니네 눈치 좀 봤어요. 그거 할 때 너네가 과연 이거를 이해할까 했는데 잘하더라고.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잘하더라고. 어쨌든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숙제 문제 뭐 해설할 거 별로 없었으니까 패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없었지? 숙제 별로 안 내줬잖아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패스. 113쪽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2차 방정 세우는 것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잘 봐. 필기노트에다가 같이 좀 쓰면서 오시면 되겠고,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테크닉,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의 근각예세관계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까지 같이 유도를 할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 했냐? 여기서 한 번에 다 유도를 할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2차 방정식의 근각예세관계, 걔까지는 머리에 좀 넣어두세요. 왜? 얘 알면 지금 여기 다음 문제 있는 얘 있지? 이거 2차 방정식 세우는 요거 A, B 찾는 문제 있지? 이거 몇 초 컷이냐면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이거 두 줄 풀이가 돼요. 근데 그 두 줄도 식 세우고 막 이렇게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안 해도 된다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심화 개념이거든? 심화 개념들을 오늘 좀 다 많이 얘기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판별식 보여줬던 것처럼 여기 오늘 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은 해주세요.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유형이니까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잘 봐. 자, 첫 번째 포커스부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면서 올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이딴 거 했었어요. 기억 좀 해봐라. remember 좀 해봐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바로 뭐냐면 2차 방정식의 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이 그냥 최고차항의 계수가 그냥 아무거나 주어져 있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식의 모양이라고 나는 지금부터 이름을 다시 한번 붙여드릴게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이라고 주어져 있는 건 사실 인수분해의 결과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잡아주게 된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가 있었는데 나는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x를 찾았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x를 찾았을 때 그 x가 하나는 알파였고 하나는 베타였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식 세우는 것까지는 해봤을 겁니다. 기억나니? 좀 기억나요? 월요일날 이런 거 얘기했었다라는 거 기억 좀 나? 그럼 그거를 통해서 결론 내봐. 바로 나왔죠. 얘 보는 순간 바로 딱! 끝내? 얘 딱 봐? 잘 봐? 뭘 하루 이틀 봐? 2월달 에어컨 트는 거? 자 여기 보세요. 2월달 에어컨 트는 거 하루 이틀 봐? 자 여기 보세요. 아니 아까 여기 진짜 더웠어요. 아까 여기 예비고일 할 때 진짜 더웠어요. 왜? 추워? 자 추우면 꺼. 안 추워? 왜? 원준이 이거 너한테 줘? 봐봐 이게 팩트라니까. 지금 덥다니까. 여기 교실 더워요 지금. 아니 진짜 아까 중3에 나왔는데 진짜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까. 거기 또 애들이 많아요 12명이나. 더워 죽는 줄 알았어 아까. 아니 오늘 날이 따뜻하잖아요. 밖에 13도래요 지금. 봄이야 봄. 곧 있으면은 벌 날아다니고 이제 곧 있으면 모기 나오겠어. 이제 곧 있으면 모기 나올 것 같아 다시. 뭘 또 찾아보고 있어. 자 여기 보세요. 자 바로 얘기해봐. 그럼 저거를 보는 순간 나는 저기 앞에 붙어 있었던 2차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를 나는 저기 오른쪽에 있었던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식을 전개해 주는 게 가능하다 아니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니네 얘기 좀 해봐봐. 승우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정리된다 그랬어 지난 시간에?
응. 뭘 큰애 공식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언제 큰애 공식 드립을 쳤어. 그건 판별식이고. 유빈이 내가 어떻게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거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이 식 만들 수 있다 그랬지. 나 여기까지 얘기 안 했나? 야, 뭐를 하지 않았어? 나 여기까지 하고 끝냈던 것 같은데? 그치, 여기 설명, 아니야. 식 내주는 것까진 했어. 아닌가? 아, 됐어. 그럼 다시 해줄게. 앞에 봐. 야, 너네가 내 스케줄을 살아봐.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예비 초 6이 제일 어린 학년이에요. 예비 초 6부터 해가지고 지금 예비 고 2까지를 하고 있거든요. 반이 총 몇 개냐면은 여기 4개, 다른 데 2개. 그리고 지금 여기서 특강 3개 하지. 기하도 하고 뭐 다 하니까 특강에 3개 더 하지. 내가 총 9개 반을 지금 현재 일주일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헷갈려요. 어디까지 했는지 헷갈려요. 가끔 헷갈릴 때 있으니까 그렇다고 원망의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뭘 또 신나가지고 하여간 알려드리면 되잖아요. 알려줄게. 잘 봐. 지금 다 알려줄 테니까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요 근이라는 건 사실 인수분해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1차식들의 곱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야. 그때 여기는 1차식들의 곱을 기준으로 나는 여기 x, 그 다음에 여기는 x를 잡아주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요 x 값들이 실제 여기 있는 얘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x 대신에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주게 한 결과를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계값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마침 오른쪽에 있는 거를 봤더니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누구였단 소리냐면 얘가 0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뭐냐면 저 1차식이 0되게 하는 x들을 찾은 거예요. 그게 마침 알파랑 베타였다는 소린 거고. 그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거의 기본적인 방법이잖아.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결해봐. 그럼 첫 번째, x 대신에 알파 집어넣어서 0 만들 겁니다. 그럼 알파를 더하면 되겠습니까? 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파를 빼주면 된다. 이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베타 집어넣었을 때 0 된다는 거니까 다시 그럼 여기서는 베타를 더하면 되겠냐? 빼면 되겠냐? 빼면 되겠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이해하면서 오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베타를 빼주게 되면은 어쨌든 x 대신 베타 집어넣으니까 0 됐지. 그럼 각각 0 만들어주게 하는 x들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 저번 주에 원했던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누구냐면 이 1차식들의 곱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한 결과로 써줄 수가 있다라는 게 최종 결론인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거를 통해서 우리는 앞에 붙어 있는 최고차의 개수가 A였기 때문에 여기 최고차의 개수 A까지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해를 보고 저렇게 쓸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해가 사실은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한 결과야. 그러니까 그 인수분해했을 때 각 두 1차식의 곱이 생기게 되는데 그 1차식의 곱들을 각각 0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그러니까 각각의 1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게 하는 문자 x의 값들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해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바로 끝. 얘네 둘이 뭐 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냐면 같다라는 것만 기억해주면 돼. 이게 교재의 내용 전체입니다. 이거 먼저 정리해놔봐.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정리를 좀 해놓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둘이 결국 같다라는 거야. 끝.
자,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부터 잘 봐. 교과서는 이게 끝이야. 여기서 더 안 나가. 근데 나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붙이겠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잘 봐. 니네 어차피 항등식이라는 개념은 공통수학 1에서도 배우지만 중학교 때 배워서 알아요. 중1 때 배우고 올라오니까 항등식이라는 개념은 알거든?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뭘 이용할 거냐면 항등식이라는 거를 좀 써볼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수 있는 요 2차 방정식, 나는 여기 있는 요 ax 제곱,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주어진 거랑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개수와 나는 누구 사이의 관계를 볼 거냐면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지만 이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주어져 있는 요 친구는 사실 2차 방정식에 생겨먹은 그 형태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각각의 문자들에 대한 개수들과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해가 있을 거라고. 그때 얘네들 사이에서 갖게 되는 특별한 관계를 보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요 2차 방정식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근이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여기 n이라고 주게 되면 우리는 얘네들을 인수분해한 계산 결과로 x 빼기 m과 x 빼기 n 얘네들을 곱한 거에 우리는 최고 차이 계수까지 갖다 붙여준 걸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랬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여기 왼쪽에서 얘기한 게 이거니까 근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렇게 식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나는 여기 주어져 있는 거랑 나는 저기 왼쪽에 있었던 흰색 얘네들이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은 이걸 이해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는 것에서 우리가 출발하고 거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어. 금방 간다. 그랬을 때 여기는 여기 2차 방정식의 근이 m과 n이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겨먹은 건 결국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바로 무슨 식이 되냐면 무슨 식이야? 뭘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항상 똑같은 식. 세 글자. 무슨 식이야 이게? 그래 이게 항등식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해줄 수 있냐면 형태를 똑같이 맞춰줄 수 있지 않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여기 앞에 붙어있는 A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양변에 A를 뭐 해줄 수 있냐면 나눠줄 수 있는 거고 어차피 항등식이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했어요. 그럼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똑같은 걸 나눠도 상관이 있는 거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거야? 똑같은 걸 나눠도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전제하에 똑같은 걸 나눠도 등호는 안 바뀌죠.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 A를 나눠주게 되면서 나는 왼쪽에서부터 나눠주게 된 계산 결과였던 X제곱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나는 A분의 B의 X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A분의 C 이렇게 주어져 있는 친구와 나는 저기 오른쪽에 있었던 X 빼기 M과 그 다음에 나는 X 빼기 N 얘네들의 곱을 비교해보는 것이 지금 여기서의 내용이 되지 않음?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간단하지? 그러면은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최종 결론. 질문! 전개돼요? 아니면 전개 안 돼요? 이 정도는 해야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 정도는 해야 중3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 정도는 합시다. 그러면 민건이 뭐야? 이거 정리하면 지금 한숨이 나오지. 얘만 전개해 얘만. x 빼기 n과 x 빼기 n. 어떻게 돼? 유빈이. 응. 좀 본받으라고. 다 알잖아. 이거 외워야 돼. 이 정도까지 내가 외우라 그랬죠? 인수분해하고 곱셈공식 할 때 이 정도까지 외우라 그랬지. 이거는 많이 쓴다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정리하면 얘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괄호 m 플러스 n의 x 그 다음에 우리는 mn이 된다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됐어요? 그때 여기 있는 얘네 둘이 뭐냐면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게 있었고 얘가 가리키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저기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친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얘가 바로 근의 모라는 거는 우리가 바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승우. 그럼 나는 m과 n을 더했어. 그럼 그거를 2차 방정식의 근으로 생각하면 근들을 다 뭐 한 거랑 같은 거야? 근을 뭐 한 거랑 같은 걸까?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해도 돼. 잘 모르겠어. 지훈이 뭐 한 거랑 같은 걸까? 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n과 n은 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뭐 한 거랑 같은 걸까? 전개? 뭐 그럴 수 있죠. 원준이 이게 뭐 한 걸까? 이 근들을 뭐 한 걸까? m과 n을 근이라고 했을 때 얘는 둘을 뭐 한 거야? 그래 합친 거야. 그냥 근의 합이야 이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 두 개 m과 n을 더한 거죠. 그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얘 근의 합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두 근의 합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맞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혜준이 얘는 근을 뭐 한 거야? 곱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근의 곱이야. 그러면 나는 여기 이렇게 잡아줬을 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오른쪽에 있었던 이 친구랑 왼쪽에 있었던 이 친구, 즉 x제곱 더하기 나는 a분의 b의 x 더하기 나는 a분의 c 이렇게 생겨먹은 저 둘이 서로 같다가 최종 결론인 겁니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여기까지만 잡아주게 되면은 아웃.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부터 남은 건 뭐냐면 둘이 똑같다니까 얘네들의 형태를 비교해주는 것만 남아있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하면서 나오게 되는 두 개의 식이 나옵니다. 이 지금부터 적어주게 되는 요 두 개의 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주황색으로 적어주는 요 두 개의 식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오늘 머릿속에 꼭 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통수학 1에서도 뒤지게 많이 쓰이니까 이것까지도 좀 알고 넘어가 주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뒤지게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꼭 알고 넘어가 주세요. 어차피 최고차항의 계수 x제곱은 똑같으니까 이제부터 개무시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고차항은 이미 맞춰졌으니까 그 다음 자리에 있었던 1차.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왼쪽에 있었던 a분의 b와 여기 있었던 1차 마이너스 괄호 우리는 n 플러스 n이 서로 같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겠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상수 둘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었던 요 a분의 c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상수가 mn이죠. 그래서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끝난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얘기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두 근의 합인데 두 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게 a분의 b랍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기 편하게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우리는 m 플러스 n 두 근의 합으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두 근의 합 여기에서 우리가 관계 찾아주게 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만 넘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보자.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5분의 뭐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뭐가 된다? 마이너스 5분의 뭐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 마이너스 5분의 뭐다?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는 두 근의 곱이지. 끝났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잡아주게 되는 최종 결론 그래서 m, n 얘가 바로 두 근의 곱입니다. 그때 여기에서 잡아주게 되는 이 두 근의 곱은 결국 몇 차분의 몇 차 써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이 두 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 2차분의 상수. 그래서 얘가 a분의 c.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요. a분의 b, a분의 c 이딴 거 했을 때 나중에 a가 뭐였지?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옆에다가 한 줄만 더 적어. 이렇게 외우는 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대신에 a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2차항의 개수니까 그래서 2차분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b가 원래 있었던 자리는 1차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두 근의 합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와 두 근의 합은 같은 거예요. x제곱이 1일 때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2차분의 상수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a분의 c는 여기 있었던 2차분의 상수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다 끝난 겁니다. 요렇게 잡아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나로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지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과정이고 이게 심화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꼭 죽을 때까지 수학을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수학을 언제 포기해야 되냐면 수능 보고 포기하세요.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공대 갈 거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문과는 수능 보고 나서는 포기하셔도 됩니다. 경제학과 갈 거 아니면. 됐죠? 경제학과 갈 거 아니면 포기하셔도 됩니다. 대신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알고 넘어가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많이 쓰니까. 정리하세요. 자, 정리하고 끝냅시다. 자, 이게 다야. 뒤에 있는 거 있죠? 114쪽으로 넘어갈 건데 114쪽에 있는 내용은 이거 알지? 건풀이법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생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원하시는 거 골랐으면 됩니다. 114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얘는 뭐 읽어보시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13쪽에 있는 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알겠죠? 114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지금도 대표는 3번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 푸는 방법이 이제 근계관 배웠어. 풀이법이 그럼 하나일까? 아니면 두 개일까?
풀이법이 하나일까 두 개일까? 두 개. 둘 중에 누가 더 시간이 더 빨리 쓰여지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대신 이 근계관은 서술형 평가 보는데 쓴다. 그러니까 니네 수행평가 보는데 이거 쓰고 자빠졌다. 교무실 불려간다 이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얘 쓰면은 교무실 불려가요. 서술형에서는. 왜? 중학교에 배우는 내용이 아니야. 알려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교무실 불려가서 아마 학원에서 누구한테 배웠니? 이 얘기 할 거야. 내 이름 팔지 마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내 이름 팔지 마시고요. 학교에서 풀 때는 서술형 평가로 풀 때는 반드시 이걸로 푸세요. 시간 어차피 넉넉히 주잖아. 수행평가에서. 그렇죠? 시간 넉넉히 주니까 이걸로 풀어. 학교 시험은 중간 기말고사는 시간이 빠듯하죠. 2차 방정식은 대부분 다 기말고사 때 볼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볼 테니까 기말고사 때 갔을 때 아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시험 범위라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은데 한 문제 한 문제 계산량이 많을 거야. 기말고사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의 기말고사는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얘라도 써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파트는 다 줄이셔야 돼요. 여기는 딱 그럴 수 있는 용도니까 그거를 위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시간 줄이는 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앞에 보세요. 대표형 3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집중. 간단하니까 금방 할게요. 나는 지금부터 2차 방정식 졌다고로 생겨먹은 거에 해가 지금부터 나는 마이너스 1과 4랍니다. 저거를 딱 보는 순간 원래 잘 봐. 니네 밑에 해설시처럼 있는 정석풀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봐. 앞에 봐. 보기만 하면 돼. 저거 하나도 없어요. 정석풀이는 이거를 보는 순간 설레서 살짝 설렜죠. 이걸 보는 순간 살짝 설레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1차식을 곱 두 개로 써주고 거기에 x 써주고 그 각각 마이너스 1과 4 집어넣어서 0 되게 하는 x들 찾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됐을 때 얘 0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뒤에서 더해야 되겠어? 빼야 되겠어?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빼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쓰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4 넣었을 때 0 되게 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얼마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라니까. 저기 2차의 계수가 얼마래? 저기 2차의 계수 얼마? 좋잖아. 얼마? 2차의 계수 2. 그러니까 여기 앞에 2 갖다 쓰고 얘가 0이다. 이거 전개해서 풀란 소리야 원래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이 친구를 전개를 하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고 거기에 나는 앞에 곱하기 2까지 해준 게 0이기 때문에 2를 다 분배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럼 2 다 분배해 주면서 나오게 되는 나는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 0이지. 그렇게 해서 AB 찾아줘서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8 둘 더해준 게 정답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라는 게 정석인데 이렇게 풀려고 하면은 풀이가 좀 더 길죠. 귀찮지. 맞나요? 그래서 그냥 뭐야? 근 좋네? 1차 상수계수 물어보고 있네? 근 좋기 때문에 나는 왠지 근과 계수의 관계 써봐도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심화풀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근계관을 갈려준 거는 이렇게 써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근을 줬기 때문에 심화풀이에서는 아마 너네가 실전에서 이거를 더 많이 쓰긴 할 거예요. 연습하다 보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나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1과 4를 더한 거 두근의 곱 마이너스 1과 4를 곱한 거를 가지고 나는 A, B를 그냥 바로 찾으면 되는 거야. 왜? 방금 외웠잖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다 같이 몇 차분의 몇 차라고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2차분의 1차거든. 그러니까 2차항의 계수가 2. 그 다음에 1차항의 계수가 A 거기에 마이너스 붙인 게 이거야. A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이건데 두근의 곱은 2차분의 뭐기 때문에 2차분의 상수니까 A분의 B지. 뭐야? 끝. 마이너스 8.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마이너스 8 나왔고 얘 마이너스 6 그냥 튀어나오잖아. 둘 더해준 게 답이잖아. 정답 1번. 똑같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가 더 빠르고 뭐가 더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너네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아마 해보면은 뒤에 게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교훈으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 바탕으로 해서 3번 다시 풀고 3-1번, 3-2번을 해봅니다. 준비 시작. 시간 그래서 짧게 드릴 겁니다. 해보세요. 3번, 3-1번, 3-2번 해보세요.
4번입니다. 정답 몇 번이냐? 3-1번. 그래서 정답 4번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3-1번은 쉬웠을걸요? 똑같이 하니까 3-2번은 하나만 잡아주고 쉴게요. 자, 이 표현 좀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3-2번은 의외로 광성중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아, 뻥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광성중은 3학년 가면 좀 어려워요. 선생님이 갑자기 연령대가 낮아지시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3학년 때 되면. 니네 지금 다 그거 물갈이 되고 있잖아. 맞아. 얘네 학교 선생님들 다 학원 강사 출신들 뽑는다며 지금. 지금 학원 강사 출신들 뽑는다 그랬어. 그것만 얘기해줄게. 내가 얘네 학교 지원하잖아? 나 무조건 뽑혀. 학원 강사 출신이잖아요. 얘네 학교 무조건 학원 강사 출신 뽑는다 그랬어 지금. 지원이나 해볼까? 얘네 학교 지원, 나 넣을 수 있어요? 나 원서 넣을 수 있어요. 나 교원 자격증이 있어요. 나 교사할 수 있다니까? 뻥이 아니라니까. 팩트라니까. 나 교사할 수 있어요. 나 사회도 있고 수학도 있어요. 내가 골라서 그냥 아무거나 원하는 거 넣으면 돼.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광성중에는 내 선배 있다고. 사회 선생님 중에 내 선배 있다니까. 니네, 우리 선배 있다니까. 이거 하나 보고 쉴게요. 내 생각에 내가 쟤네 학교 내가 쟤네 학교 넣잖아, 원서 넣잖아, 합격은 하겠는데, 내가 봤을 때 난 합격은 해요. 그럼 얘네 평균도 다 10점대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내가 얘네 수학 평균 10점대로 떨어뜨릴 수 있어. 전교 평균 10점. 아이, 교장 선생님 설득해야지. 어차피 중학교 시험지인데 뭐. 자, 여기 보세요. 고등학교 시험지도 아닌데 뭐. 자, 여기나 보세요. 할래들만 살아남아라 하면서 송도처럼 내버리면 끝장이지 뭐. 자, 여기 보세요. 표현 하나만 볼게요. 2차 방정식 젖다구로 생기가 먹은 애에서 밑줄.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몇 배래요? 2배래. 그러면은 내가 지금부터 그냥 하나의 근을 하나 잡았을 때, 내가 만약에 하나의 근을 m으로 잡고 또 다른 근을 n으로 잡았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는 여기 있는 m과 n을 기준으로 나는 여기 있었던 요 n이라는 친구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는 저기 있는 저 n이라는 친구에 집중을 했을 때 저기 있는 저 n이 내가 가지고 있는 m의 몇 배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게 한 근을 n으로 잡았을 때 그게 여기 있었던 또 다른 한 근이 m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다른 한 건 m의 2배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n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m의 2배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잡았던 근을 mn으로 잡았던 거를 나는 m과 2m으로 바꾸면 그럼 적어도 문자가 2개짜리가 하나짜리로 통일은 되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개짜리를 하나짜리로 통일을 해서 따라서 나는 여기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k는 빵. 그때 여기서 잡아주게 되는 x를 m과 나는 여기 있는 2m 이렇게 잡아줬을 때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두 근의 합 m 플러스 2m 해서 만들어낸 나는 여기 있는 3m이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 게 여기 있는 두 근의 곱 m과 2m을 곱해서 만들어낸 나는 여기 있었던 2m 제곱이 결국 2차분의 상수니까 k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k 찾아주면 끝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도 정답은 4번 나온단 말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편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거기까지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20분까지 쉬었다가 20분에 대표형 4번은 쉬우니까 빨리 보고 2차 방정식의 실생활 활용 문제는 더 쉬우니까 빨리빨리 보고 끝내겠습니다. 쉬었다 갑시다.
자, 보세요. 절대 남녀공학 절대 될 수 없는 학교. 쟤네 학교. 인성여중. 아니 학교가 겁나 작아요. 아기자기해 학교가. 그치? 얘네 학교 되게 아기자기해. 초중고가 따다닥 붙어있는데 겁나 작아. 학교가. 야, 니네 이제 다음 주 개학이죠? 설레냐? 다음 주 개학인데 설레냐? 이미 나온 거 아니야? 친구랑 자살기로 했어요 진짜. 아니 왜? 지뢰가 너무 많아요. 싸운 애들이 너무 많아? 아니 이게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야, 남자애들은 솔직히 싸워도 같은 반 되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잖아. 남자애들은 솔직히 신경 안 쓰잖아요. 그치? 그냥 싸우면 그냥 한 대 치고받고 끝나잖아. 다음날 되면 또 갑자기 친해져 있고 이러면서 브라더 이러면서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싸우고 친해지고 그러는데 여자애들은 한 번 싸우잖아? 끝까지 안 가. 끝까지. 절대 끝까지 화해를 안 해. 넌 뭐 어떤 중학교 삶을 살았길래 지뢰가 많다고 하는 거야? 어떤 중학교 삶을 살았길래? 남자애들은 지뢰라고 하면은 딱 걔네들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막 놀러 다니는 패급들? 패급들만 조심하면 되잖아, 남자애들은. 그치? 여자애들은 자기랑 싸운 애. 딱 걔네들만 아니면 되잖아. 그치, 아미나? 너랑 싸운 애만 아니면 되잖아, 같은 반이. 근데 니네 학교는 반이 적어가지고 어쩔 수 없잖아. 쟤네 학교는 붙더라고. 꼭 싸운 애들끼리 붙던데, 쟤네 학교는. 인성여중은. 내가 항상 보면 인성여중은 항상 싸웠던 애들끼리 붙어 있어. 한 반이. 항상. 싸웠던 애들끼리 한 반이 돼 있어. 니들 선배들 보면 항상 그랬어, 3학년 때. 여자애들, 남자애들 말고. 남자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그리고 그게 제일 재밌는 게 공학이라니까. 니네 3학년 됐잖아. 니네 광성중 애들 1학년 교실 한번 가봐. 커플이 3월 초에 우후죽순 생겨나요. 서로 꽁냥꽁냥 대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다 깨지거든요. 그때 1학년 교실 내려가 봐. 볼만해. 제일 재밌어요 그때가. 네 동생한테 조심하라 그래. 깨질 수 있다고. 네 동생한테 조심하라 그래. 네 동생 광성중 갔다며. 왜? 그 이제 깨지잖아요? 3학년 입장으로서 건들건들 거리면서 놀리러 가봐. 친한 후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꿀잼이에요. 여자애들은 남자애를 매장시키려고 하고 남자애는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거리는데 결국 남자애가 매장당해요. 남자애가 쓰레기가 돼 있어요. 어느 순간 항상. 진짜로. 개꿀잼이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잘하냐면 나 고등학교 때 우리 반이 그랬어요. 난 공학이었잖아요. 초중고 싹 다 공학이었잖아요. 난 심지어 고등학교 때 다 남녀 합반이었거든요. 남녀 성비 죽였어. 1대1이야. 남자 15, 여자 15이니까 1대1이었어요. 죽였지. 우리 반에서 커플 장난 아니게 나왔거든요. 다 깨졌어. 개꿀잼이야 그때부터. 나도 그때는 있었는데. 에휴 씨. 자 여기 보겠습니다. 왜? 있었어 이씨. 나 못쏠 아니야 이씨. 있었어 이씨. 자 여기 보세요. 그땐 있었지. 그때가 마지막 연애예요. 슬프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나 보세요. 야 지금 웃는 인간들 보니까 싹 다 못쏠 아니야? 웃는 인간들 못쏠 아니야? 못쏠? 전 여친 전 남친 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지훈이 있었어? 봐봐 못쏠이잖아. 근데 왜 나 비웃어? 난 못쏠 아니라니까. 승우 있었어? 아이씨. 자 여기 보세요. 아이씨.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봅시다. 대표연 4번이 나가봅시다. 에휴 더러운 세상. 자 여기 보세요. 내 올해 목표는 결혼이에요.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야 나 이제 이거야. 해야 돼. 왜 가친가 싹 다 잔소리 먹고 왔어. 결혼 언제 하냐고. 할머니한테 아빠가 설날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형철이 결혼 언제 하니? 이거였어. 아버지가 옆에서 형철이 여친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왜 형철이 무슨 문제 있니? 이러는 거야. 아침부터 덕담을 세게 받아가지고 에휴 인생이야.
쟤 유난히 좋아한다 부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왜가 그래서 전화를 못했어요. 우리 이모는 꽤 오래전부터 나한테 결혼 안 하냐고 잔소리를 퍼부어가지고 이모한테 전화를 못하고 있어요. 에휴. 내 위에는 싹 다 결혼해서 이제 다 내 차례입니다. 내 위에 친척들이랑 사촌들이랑 싹 다 결혼을 해요. 내 바로 위에 외가 쪽에서 비혼을 선언했던 누나 또한 나를 배신하고 결혼을 해요 이번에. 그래서 다 내가 됐어요. 지금 타겟이 내가 돼가지고 형철이 결혼한지 아니? 형철이 여친은 있니? 없어요. 그런 거 안 키워요. 그런 거 하니까 왜 어디 문제 있니? 이러고 왜 뭐가? 30이에요. 저게 더 짜증나. 야 3자야. 이제 3이야. 3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밖에. 3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까? 까야? 까냐? 까지. 아이씨, 너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말도 헛나오잖아. 자, 여기나 보세요. 에휴. 보세요. 핸드폰 끄시고, 이제, 딴소리 끝났어. 신세한 다 끝났어. 자, 여기나 보세요. 자, 봐봐. 중근 주어졌을 때, 그 얘기도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 중근 주어졌을 때 똑같아.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야, 생각해봐라.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냥 말로 얘기할 거를 그냥 쓸게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가 만약에 중근을 갖는데 그러면 중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알파를 갖는다고 치면 야 중근이라는 거는 겹치는 근이야? 아니면은 그냥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근이야? 겹치는 근인 거잖아요. 괜찮아요. 둘이 같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현재 인수분해 두 개로 돼가지고 각각의 숫자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겹친 거야. 하나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요 두 1차식의 곱을 썼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각각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각각을 x로 만들어줬을 때 나오게 되는 숫자 다시 한번 뭐냐면 0 만들어주는 숫자가 둘이 지금 현재 알파로 똑같았다라는 게 결론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첫 번째도 그래서 알파, 두 번째 것도 그래서 알파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빼준 것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왼쪽에 있었던 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주어져 있는 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앞에 붙으면서 뒤에 거 그냥 x-알파 곱하기 x-알파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니까 얘네들은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얘기를 해줘도 됩니다.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래서 여기 얘네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a의 괄호 x-알파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다 라고 돼 있는 그 순간부터 얘네들은 바로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그냥 괄호 하나 써준 거에 제곱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끝난 거야. 바로 보자. 얘는 근각의 세관계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왜? 둘 다 2분의 1과 2분의 1이라는 근을 갖는다는 소리기도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도 보여는 드릴게요. 알겠냐? 그래서 실전풀이랑 정석풀이가 있는데 정석풀이 먼저 그래서 보여드리면 그래서 나의 정석풀이는 이거입니다. 앞에 보세요. 집중. 잘 봐야지. 날 잘 보세요. 날 잘 봐라. 날 잘 보세요. 자, 정석입니다. 첫 번째 정석풀이를 얘기할 땐 그래서 여기 있었던 정석풀이는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4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주어졌던 식은 빵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얘가 현재 중근 x는 2분의 1을 갖는다고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얘네들을 인수분해 했을 때 결국 얘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1차식 하나가 나올 거고 걔를 제곱해준 결과가 된. 그러면서 나는 여기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 4가 붙어있는 이런 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고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안에 들어갔을 때 얘가 x 빼기 뭐가 될 텐데 지금 여기 있는 x가 2분의 1일 때 0이 되었다 이거야.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2분의 1일 때 0이야. 그럼 뒤에 우리 빼기 뒤에 붙어야 되는 숫자가 똑같이 몇 분의 몇이 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분수여도 그냥 쓰면 돼. 그래서 2분의 1이 그냥 온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다? 됐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우리가 얘네들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었던 4 괄호 그럼 나는 x제곱 2를 곱한 거에 2배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이라서 더하기 4분의 1까지 잡아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얘를 정리해주면서 나오게 된 나는 4x제곱 마이너스 4x 둘을 곱하면서 나오게 되는 더하기 1.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A, B 찾아서 둘을 더해주면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줘도 되는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정석적인 풀이고 이렇게 풀라는 게 우리 해설지의 의도인데 우리 심화풀이는 근계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얘가 중근이라 하더라도 중근은 똑같아요. 심화풀이에서는 똑같이 답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 답을 동일하게 유도하면서 답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4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빵 이렇게 주어졌던 요 2차 방정식의 근 2 중근을 가졌고 그 중근이 각각 2분의 1이랍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중근이라는 건 중복된 근이라는 거니까 나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2차 방정식의 근 두 개를 얘기해줘도 문제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나는 지금부터 근 두 개를 그대로 완성을 해서 우리가 써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근 두 개를 그대로 써보게 되면 얘가 몇 분의 몇과 몇 분의 몇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냥 2분의 1 하나는 근이야. 근데 또 다른 근이 똑같이 몇 분의 몇이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2분의 1. 중근이라는 건 2분의 1이 두 번 겹쳤기 때문에 나온 거라서 그냥 이 근 두 개는 2분의 1과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됐어? 응. 그럼 여기 2분의 1과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린 여기 있는 두 근의 합부터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두 근의 합 그래서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여기 있는 2분의 1과 2분의 1을 더해서 만들어낸 여기 얘 얼마냐면 1을 만들어주면 되겠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1이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였냐면 2차였던 4 상수 A가 돼서 마이너스 4분의 A가 1이다. 이거 이용해서 A 완성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두 근의 곱을 구해서 나는 지금부터 2분의 1과 2분의 1을 곱해서 만들어낸 4분의 1도 구할 수 있었고 얘가 2차분의 상수니까 그래서 뭐야? 4분의 B. 이렇게 해서 A, B 완성해도 똑같이 정답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어쨌든 뭘 쓰든 간에 동일하다라는 거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끝!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4번, 4-1번, 4-2번은 이렇게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3개 빨리 풀어보고 우리는 활용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시작.
4-1번이랑 4-1번이랑 4-2번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답 빠르게 체크하고 심화 문제는 아니니까 금방 하고 갈게요. 4-1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그쵸? 4-2번의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할만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못 푼 거 있으면 꼭 해보시고요. 알겠습니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17에서부터 118까지는요. 내가 뭐 따로 풀라고 하는 것도 없을 거고 내가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지금은. 별게 없는 활용 문제들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딱 까놓고 얘기해서 여기 있는 활용 문제들은요. 니네가 그동안 개빡세게 했던 거속시 같은 문제 있죠? 없습니다. 날라갔어요. 거속시 내고 싶어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줍니다. 2차식부터는 거속시를 내줄 때는 무조건 식을 줘요. 그러니까 개꿀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활용 파트에서 시간 쓰고 있다. 너무 답답해요. 나도 그냥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식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식을 너네한테 세우려고 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뭐냐면 니네 1, 2학년 때 연습했던 거 있지. 내가 어떤 스텝 밟아주면서 그 스텝대로만 하면은 활용 문제 다 풀린다고 했던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거 그대로 풀면 돼. 근데 그것도 뭐냐면 입문편이야. 만약에 그거 모르겠다 싶으면 내 유튜브를 찾아가. 그럼 내가 최근에 중2 대상으로 올려놓은 게 하나 있어요. 1차 부등식의 활용 입문편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하나 있어요. 그거 보세요. 알겠죠? 정확하게 저번주 토요일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보세요. 알겠죠? 모르겠다 싶으면 그거 봐. 거기에서 내가 문자 설정에서 식 세우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설명해 준 게 있어. 그거 봐. 알겠어요? 여기까지는요? 야, 그거 지금 조회수 쏠쏠해요. 그래도 올린 지 5일 됐는데 조회수 30 됐어요. 쏠쏠해요. 많이 봐요, 요즘. 그리고 우리 학원 2학년 애들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원 2학년 애들이 제일 많이 봐요. 우리 학원 2학년 애들이 제일 많이 봐요. 난 2학년 안 하는데 2학년 애들이 제일 많이 봐요. 내 거 본대요. 자꾸. 모르겠어요, 이유는. 자, 떠나보세요. 자, 봐봐. 이 4개는 너네 옆에 있는 거 내가 풀 시간도 안 줄 거고요. 그냥 내가 하는 거 그대로 보세요. 알겠지? 내가 막 강조하는 단원이 아니고 여기는 사실 5월 달에 답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할 때 그때 좀 풀 시간을 드릴게요. 예습으로.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는 단원도 아니니까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어느 학교였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너네 중에 하나기는 해. 여기 파트가 아예 시험에 안 나온 적도 있어요. 낼 게 없다고. 낼 게 없다고 안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막 모든 힘을 쏟아붓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아까 개념 8까지 한 거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거는. 됐냐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개념 8에서 사실 다 끝난 거니까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볼게요. 앞에 봐. 이따구로 돼 있는 거는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말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N각형의 대각선의 총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3개다. 뭐 어쩌라고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그때 대각선의 총개수가 몇 개인 거 찾으래? 야 그럼 식 세워봐. 대각선의 총개수 구하는 공식이 잘 봐. 식 줬지? 식 줬지? 대각선의 총개수 구하는 공식은 2분의 N, N-3이야. 그치? 얘가 몇 개 되는 거 찾으래? 대각선의 총개수가 몇 개 되는 거 찾으래? 끝! 이거예요. 그럼 2 곱하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고 쟤는 분배하니까 n제곱 마이너스 3n이 결국 54 되는 거 찾으란 소리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54가 0 되는 거 찾아주면 돼. 적어도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만 줄 테니까 인수분해는 하십시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인수분해 하게 되면 얘가 n-6 n-9구나. 그래서 여기 n-9 n 플러스 6이 0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n은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찾고자 했던 n은 각의 개수야. n각형이니까. 그럼 적어도 각의 개수는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 그러니까 정답은 뭐밖에 안 되니까 9. 정답 몇 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 유형. 대부분 식을 주는 경우는 식을 쓰시면 됩니다. 식을 이용해서 답만 완성하면 돼. 둘이 뭐가 같은지만 비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내가 굳이 풀어보라고 시간 줄 필요가 있냐? 안 줘도 될 것 같지. 니들이 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내가 그 정도까지 시간 쓰기엔 좀 아까우니까 거기는 니들이 하십시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넘어가도 돼? 수능 넘어가도 돼? 넘어갑시다. 2번 보겠습니다. 끝.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봐. 이렇게 두 번째 유형.
식이 안 줬을 때입니다. 식이 없을 때. 그럼 이렇게 식이 없을 때는 내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게 있을 거예요. 과연 니들이 2학년 때 배웠던 거를 기억하고 있나나 보자. 2학년 1학기 연립방정식이랑 1차 부등식 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닦이고 닦였던 그거를 한번 기억이나 해봅시다. 나한테 엄청나게 닦였으니까 기억은 나겠지. 특히 몇 명은 1학년 때부터 닦였죠? 1차 방정식에서부터 했으니까 나랑. 그쵸? 1학년 때부터 닦였지? 잘 봐. 기억이 안 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핏대가 쏟아지면서 그 인스타에 아직도 있지만 사자까지 그려가면서 그 사자까지 그려가면서 내가 그렇게 설명을 열심히 해줬건만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 이따구로 생겨먹은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문자를 정하라 그랬다 아니면 정하지 말라 그랬다. 정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를 뭐로 잡아줄지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문자는 항상 문제에서 뭐 하는 것을 우리가 문자로 취급합니까? 그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우리는 문자로 취급하면 된다는 거야. 이거 모르면은 그 저번주 토요일에 올린 다른 학원에서 찍은 거예요. 중2 거 1차 부등식 활용 입문편 보고 오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거기에는 내가 활용 문제 처음이다 라는 전제하에 내가 친절하게 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진짜 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나처럼 이렇게 나의 모습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진짜 착해요. 거긴 여자애들밖에 없거든요. 겁나 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상처받기 쉬워가지고 걔네들. 그래서 겁나 착하게 설명하니까 왜 원준이 표정이 저도 상처받아요 라는 표정인데 뭐 거기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착해요. 내 본성을 아직 드러내진 않아서. 여기까지는요. 거긴 아직 내 본성을 드러내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착해요. 자, 여기나 보세요. 그럼 여기서 물어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처리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그래. 뭐라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라고? 두 짝수죠. 근데 그 짝수 중에서도 정확하게 잡아.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야, 밑줄. 그러니까 두 개의 짝수 중에서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잡아줄 수 있는 첫 번째는 작은 숫자만을 잡아서 우리는 그 작은 수를 여기 있는 요 작은 수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큰 수가 있겠지만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작은 수를 x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큰 수는 바로 연속되는 숫자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저기 있는 가장 작았던 숫자 x를 이용해서 큰 수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작은 수를 이용해서 큰 수를 표현할게. 근데 얘는 짝수야. 그럼 얼마만큼 차이나? 작은 수를 기준으로 큰 수는? 2 차이 나지. 그럼 여기 있는 x에다가 얼마 더한 게 큰 수야? 끝. 이렇게 문자 설정해 주는 거예요. 문자 하나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냥 앞에 걸 읽어. 연속한 두 짝수의 제곱의 합이 얼마라고? 52. 그러니까 작은 수도 제곱, 큰 수도 제곱 해서 합이니까 둘을 더하라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더한 게 얼마가 되었다고요? 이거 풀어주면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앞에 거 x제곱 재전개하면 그래서 나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52다. 한쪽으로 넘어가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얘가 2x제곱 더하기 4x 넘어가면 그래서 마이너스 48이 되었고 얘가 0이 된다는 것까지 보여주면 끝. 그럼 2로 나눠주면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로 나눠주게 되면 나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나는 얼마냐? 24죠? 그래서 여기 24 요거까지 해준 게 0이고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준 게 정답이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래서 얘가 x 더하기 6 x 빼기 4 2를 곱한 게 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두 개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종 정답 x는 마이너스 6과 4가 나오는데 자 생각하세요. 짝수는 마이너스가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짝수는 마이너스가 안 된다는 게 가장 최대 단점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짝수는 자연수 내에서만 얘기를 해야 되죠. 홀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짝수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4네요. 그래서 정답은 뭐야? 4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요렇게 식으로 너네가 직접 만들어 보세요 하는 문제들은요. 이렇게 간단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연습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옆에 2-1번 있을 텐데 걔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2-1번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시간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못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내가 피드백 해줬으니까 집 가서 꼭 해봐. 알았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얘기해줬으니까. 알겠죠? 정답은 몇 번? 3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밑에 것도 똑같이 풀면 되니까 간단하게 풀면 됩니다. 다음 뒷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빨리 끝낼 거고 얘도 빨리 끝내고 집에 갑시다. 2차 방정식 끝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두 개 하면 2차 방정식 끝이니까 보고 끝냅시다. 드디어 야 가능하네. 함수전까지 다 끝났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하면서 함수전이 다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너네랑 나랑 구주했거든요. 구주하고 구주 안에 와 3학년 1학기 과정에 3분의 1을 끝냈습니다. 아 3분의 1도 아니야. 4분의 3이야. 4개 단원 중에 3개 단원 끝낸 거니까 4분의 3을 끝냈습니다. 마지막 4단원은 내용이 진짜 없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니네 봐봐. 야, 니네 책 봐봐. 앞에 니네가 여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한 거고 생각해보면 여기까지를 한 거야. 그 두께를 한 거고요. 2달 동안. 남은 두께는 여기밖에 없어요.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별게 없어요. 의외로 진짜로. 함수 쪽이 별게 없습니다. 너네한테는 어려운 게 다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냥 함수를 충분히 연습하고 그럴 시간이 충분해요. 그래서 5월달에 니네는 죽었습니다. 5월달엔 죽었습니다. 그건 5월이고요. 5월에는 함수만 할 테니까. 5월은 하루 종일 함수만 할게요. 그거 돼? 저기 뒤로 가니까 좀 쌀쌀하긴 하더라. 너 춥지? 그치? 꺼도 돼. 자, 여기 보세요. 아니, 꺼달라고 하면 꺼줘요. 내가 뭐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름이 아닌 이상. 여름은 그딴 거 없는데 겨울이니까 아직까지 착하게 좀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올해는 좀 착하게 살라고요. 올해는 조금 착하게 살라고요. 덕을 쌓아야지. 그래야 결혼을 하겠지. 왜 다 비웃냐? 덕을 쌓아야 결혼하지. 자, 여기 보세요. 덕을 쌓아야 결혼을 하겠지. 자, 여기 보세요. 야, 너네도 내가 결혼해야 좋을걸? 내가 결혼을 한다. 신혼여행 갔다 오겠지. 일주일 휴강. 일주일 휴강. 생각을 해봐. 맞잖아. 일주일 동안 휴강 하겠지. 난 쌤이 맞는 거 아니야? 아유, 원장님이 나는 휴강한다 그러면 그냥 휴강하라 그래. 우리 반은 다른 반들이랑 달라서 우리 반은 쌤, 원장님 제가 휴강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휴강하라고 하더라고. 몇 번 휴강했어요. 그래서 너네는 몰랐겠지만 너네한테는 휴강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고등학생들은 몇 번 휴강했어요. 실제로 몇 번 했어요. 너네는 몰랐겠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너네도 내가 결혼하길 빌어야 돼. 그래야 니네 일주일 통으로 놀 수 있어요. 물론 진짜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진짜 결혼을 해도 신혼여행을 그렇게 통으로 잡을지 모르겠지만 내 미래의 여친이 어디로 가고 싶다 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유럽 간다 싶으면 한 달이야. 그거는 심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심하다. 그거는 딴 선생님 붙여야겠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는 보세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할게. 이렇게 식존 문제 있지. 앞에 뭔 멍멍이 같은 소리로 했죠? 여기 안 읽어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그냥 뭔 소리냐면 또 그 소리입니다. 됐어요? 니네 어차피 얘기해봤자 몰라요. 나도 모르거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네모. 나한테 주어져 있는 여기 있는 2차식 있을 거예요. 똑같이 네모만 쳐놔봐. 그때 여기 있는 요 네모로 주어져 있는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20t라고 주어져 있는 요 식이 있습니다만 그때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는 단순하게 뭐냐면 동그라미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건 단순하게 높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높이를 나타내줬을 때 그 높이는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20t고요. 그때 여기 있는 요 t는 단순하게 뭐냐면 초예요. 초. 그러니까 시간을 얘기한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시간을 구하라고 하면은 t값 찾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끝납니다. 이게 다거든?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높이는 이거야.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 애를 던질 거야. 그럼 이렇게 삐용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어느 순간 얘가 중력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어느 순간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중력 받으면. 자유낙하하겠지 얘가. 그쵸?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떨어져. 그럼 어느 순간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땅에 닿는 순간이 생기죠.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피용하고 올렸다가 이렇게 다시 떨어지는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상황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예식을 세우면 그럼 우리가 원했던 건 이 물체가 어디에 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다시 하면 땅에 다시 닿는 순간이야. 그럼 얘가 올라간 부분이 있는 순간이 아니면 없는 순간이야? 올라간 순간이? 없는 순간. 그럼 높이가 얼마일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0m. 그러니까 다시 이게 뭐야?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0t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냐면 0이 되는 순간을 찾아라. 이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5로 왠지 나눠주고 싶으니까 나눠. 그래 나는 t제곱 마이너스 4t 만들고 얘가 0이 되었을 때 왼쪽 거 t로 묶어도 상관없죠. 그럼 왼쪽 거 t로 묶게 되면 t로 묶어서 나는 t 빼기 4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얘가 0 되게 되면 되니까 그럼 얘네 곱해서 0 되게 하는 t값 두 개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 4랑 얼마? 0과 4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0초라는 건 어차피 얘가 시작도 안 한 거니까 0초는 무시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시작 후 몇 초 후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라서 4초.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3번. 이것도 똑같다고. 이게 일종의 거속시인데 거속시도 어쨌든 그냥 식 세우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봐주면 되고 4번 가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 4번의 내용을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게 지금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 포커스입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게? 2학년 때? 맞지? 2학년 때 본 적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 몇 학년 때도 봤게? 1학년 때도 본 적은 있어요. 1학년 때 다 본 거거든요. 그럼 1학년 때 다 본 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내용이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 건 얘는 문자를 좀 잡아줬나요? 아니면 잡아주지 않았나요? 여기서 문자가 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없지. 그러니까 식으로 준 것도 없고 문자도 없고. 맞아요? 그럼 너네는 당연히 저걸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만들지 말아야 될까? 문자부터 설정해서 우리가 만들지 마?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면 우리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폭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폭에 다 같이 네모를 치고 폭이 바로 뭐냐면 이 폭은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물어보는 것은 폭. 그러니까 나는 얘를 문자로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문자로 잡을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이 폭이 지금부터 x고 그러면 여기서의 x는 안녕 내 이름이 지금부터 저는 x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는 폭이 가로든 세로든 다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다 x로 잡으면. 그럼 왠지 나는 뭐 해보고 싶냐면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넓이는 어차피 면적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요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똑같이 맞춰서 바운더리를 새로 만들어도 넓이는 똑같을 거라는 거야? 아니면 다를 거라는 거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 바운더리를 더한 게 우리가 진짜 원했던 넓이야. 그게 70인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이 바운더리를 그냥 각각을 인정해서 더하기는 짜증나. 왜? 더럽거든요, 식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설령 여기가 x라고 하더라도 얘랑 얘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싸리 뭐 해볼 수 있냐면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우리가 길이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어차피 가로는 더한 거기 때문에 동일하겠죠. 세로도 어차피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로 딱 붙였을 때 나오게 되는 넓이 바운더리랑 각각의 쪽에서 더한 바운더리는 같을 거예요? 아니면 다를 거예요? 각각과 붙인 거는 승우 같겠냐 다르겠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길을 왠지 구석으로 몰아버리면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스타트를 끊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내가 지금부터 요 직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직사각형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직사각형에 나는 여기 있었던 바운더리들을 이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몰아줍니다. 이렇게 x들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있는 요 노란색. 이 노란색.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었던 이 노란색이. 이 네 개를 더한 거랑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가로가 x고 여기 있었던 세로가 똑같이 x였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었던 얘 가로의 길이를 잡아서 얘를 나는 13 빼기 x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세로의 길이를 잡아서 얘를 10-x로 잡아 둘을 곱한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저기 노란색 직사각형의 넓이가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요 13 빼기 x와 나는 10-x를 곱해서 만들어낸 나는 여기 있는 x 제곱 마이너스 23x 더하기 132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가 진짜 원했던 게 제 진짜 넓이니까 얼마 되면 되냐면 70 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주면서 인수분해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얘가 정리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3x 더하기 130에서 70을 빼니까 얘가 60이 되었고 얘가 0이 돼. 그럼 곱해서 60 더해서 23이 되는 건 20과 3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20과 3을 이용해서 x-20, x 빼기 3 둘을 곱한 게 0이 되면서 결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x가 20과 3 두 개를 완성시켜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둘 다 정답이냐? 라고 한다면 여기서 둘 다 정답이 될 수 없는 게 왜? 길이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체 기준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아니면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기 때문에 x는 반드시 누구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서 10이 기준이어야 돼요. 더 작은 게 10이잖아. 그러니까 10보다도 작아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10보다 작은 애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얼마? 그래서 정답이 3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수학의 바이블 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책 들고 오시면 되고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지금 개념 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진도 미친 듯이 나가도 되죠? 뭘 아니오야. 밥 숙제나 잘 해오세요. 여기 있는 요 부분, 오늘 나간 부분은 내가 특별히 검사 안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에 책 낼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디까지는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냐면 체크는 해놔. 112쪽까지는 돼 있어야 된다잉.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112까지는 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가 중간에 뺀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 빼고. 알았죠? 112까지는 다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책 걷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무리 잘 적으시고 밥! 아까 얘기해줬지 범위. 거기 미리 다 풀어오세요. 알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